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이 14조 6,596억 원으로 올해보다 1.1%, 1,600억 원 늘어났습니다. 농식품부는 예산에 맞게 청년농 지원이나 식품산업 육성 등 필요한 분야에 재분배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내년 농식품부 예산은 어디에 얼마가 쓰이게 될지 김인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019년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14조 6,596억 원. 농식품부는 이 가운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쌀 변동직불제 예산을 농업 분야에 전액 재분배했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청년 창업농 육성 사업에는 올해 예산보다 2,422억이 늘어난 1조 2,930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내년에는 만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1,600명 새로 선발하고 저금리의 창업자금과 임대농지가 우선 지원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농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꼽은 스마트팜 관련 예산은 5,767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스마트팜 창업 보육센터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여기에 스마트팜 실증단지를 패키지로 육성해 청년들의 창업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연재해에 대비한 재해보험을 강화하고 공익형 직불제도 확대해 농가 소득을 안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올해 2조 111억 원에서 내년에는 2조 4,135억 원으로 4,024억 원 늘었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및 밭작물 육성에는 2조 3,462억 원이 책정됐고 특히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은 5만 5천 헥타르에 1,505억 원을 지원합니다. 한편 농산물 수급 안정과 유통 혁신을 위해서는 1조 1,608억 원이 사용됩니다. 5개 유형의 푸드플랜 모델 개발과 공공급식의 로컬푸드 구매 자금 지원에 45억 원이,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에 72억 원 등이 투입됩니다. 이 밖에도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문화와 복지, 교육 등의 서비스를 확충하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3,273억 원,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에 1,314억 원 등이 책정됐습니다. 신규 사업도 16개가 추가됐는데 청년들에게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인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 지원을 비롯해 청년 농촌 보금자리 사업,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을 지원하는 사업 등입니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한 주요 농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얼마 전 전국 초등학생 100명 중 3명이 다문화 학생이라는 소식 저희 뉴스24에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학생을 위한 전담 교원은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다문화 중점 학교로 선정되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전남의 한 초등학교를 김아영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전남 영암의 대불초등학교 수업 시간. 다양한 얼굴색의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고 있어 마치 국제학교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선생님과 뭐 말할 때, 설명할 때는 힘들어요. 친구랑 선생님이랑 같이 배우는 거는 재밌어요.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 학교는 좋아요. 우리나라 친구 말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외국에 가서도 익숙하게 잘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학생 중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은 주로 농촌. 특히 전남 지역은 6.5%로 가장 높은데 이곳 대불초등학교는 33%나 됩니다. 100명 중 33명이 다문화 학생인 겁니다. 주변 농촌의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대불 산업단지에 일하러 온 외국인의 자녀가 입학한 사례가 많기 때문. 학교도 처음에는 문화 충격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정도부터 굉장히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나 또는 국내 출생 다문화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몸싸움이 있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말싸움이 좀 생긴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우왕좌왕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무렵 전남도 교육청에서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학교가 다문화 중점 학교로 선정되면서 한국말이 서툰 학생에게 전담 교사와 보조 교사를 두고 집중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겁니다. 다문화 중점 학교로 선정되면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전엔 한국어 수업, 오후에는 일반 수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한국어 교육으로는 학습 능력을 기르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언어와 어떤 한국 문화나 학교에 대한 적응 훈련을 한 다음에 단위 학교로 배정받을 때 아이들의 적응도 좋을 것이고 담임교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에서 충분히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중도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문화 거점 학교의 과정을 거쳐서 단위 학교로 배치되는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심리치료나 상담을 해줄 전문 인력을 양성해 현장에 투입한다면 다문화 학생들이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대불초등학교 학생들은 어린 나이에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다문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지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 속에서 많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그 상황들을 통하여서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문화 감수성,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고 편견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다문화 감수성의 역량들이 많이 증가한 것이죠. 농촌의 다문화 환경이 긍정적인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정부의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내년 4월 25일부터는 식용란 선별 포장업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선별 포장한 달걀만 가정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식약처가 2017년 일명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제도인데요. 산란계 농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오두석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한양계협회 소속 농민 1,500여 명이 참가한 식용란 선별 포장업 반대 집회입니다. 식용란 선별 포장업이라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듣도 못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양계농가를 매일매일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산지 계란값 얼마입니까? 농가들은 다 죽어라! 식약처만 살겠다! 내년 4월 25일 시행을 앞둔 식용란 선별 포장업. 농가에서 생산한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하고 포장하는 등의 과정을 처리하는 일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농가든 정식 허가를 받은 식용란 선별 포장업소를 거쳐야만 가정용 달걀을 유통할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북 지역에서 하루 생산되는 달걀은 280만 개에 달하는 상황이지만 현재 허가를 받은 도내 식용란 선별 포장업소는 단 2곳뿐입니다. 즉, 이 2곳의 업소에서 가정용으로 유통될 달걀을 하루 140만 개 선별해야 하는데 처리 가능한 최대 물량은 50만 개에 불과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하루 90여만 개의 달걀이 유통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식용란 선별 포장업 허가를 받은 업소는 전국에 13곳. 식약처 측은 설문조사를 통해 내년 4월까지 허가를 받을 의향이 있는 곳이 57개소라고 밝혔지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 금액이 최소 2억 원 정도 들어 단시간 내에 식용란 선별 포장업소가 급증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금 여력이 되지 않는 중소규모의 농가들은 포장업 허가를 받기 힘든 상황. 안전성과는 무관한 소비자를 기만하고 양계 산업을 죽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양계 산업과 소비자를 위하여 제대로 된 계란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입니다. 적잖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농가들은 요구합니다. 양계협회는
식용란 선별 포장업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제도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일단 시행에 들어간 뒤 문제점이 나타났을 경우 추가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오수석입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지난 10월부터 대파 하차 거래가 시행됐습니다. 하차 거래는 생산지에서 출하된 농산물을 시장에 하차한 다음 경매에 붙이는 방식으로 물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건데요. 하지만 대파 농민들은 하차 거래로 비용 부담만 늘었다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앞에서 겨울 대파 주산지인 전남 진도, 신안, 영광 등 전남 지역 농민 40여 명이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농민들은 기존의 상차 거래 때보다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 농가 수취값이 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기존에 이루어졌던 출하 방식보다는 약 200원 정도가 더 유통비용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비용 부담을 산지 수십상 또 나아가서 이제 농가들이 결국에는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산지의 그 평균값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파 농민단체는 포장재 값이나 운송비, 인건비 등 펠릿 적재를 위한 추가 비용이 상당하다며 하차 거래의 추가 부담이 막대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명 밭대기 거래라 불리는 포전 거래 계약 체결도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전남 지역에서는 대파밭 3.3제곱미터당 밭대기 거래 가격이 예년보다 낮은 8,000원에서 만원 수준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산지 유통인들이 하차 거래로 인해 늘어난 비용 부담 탓에 밭대기 거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대파 하차 거래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생산비 증가 요인이 이렇게 발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출하 방법의 개선은 동의하지만은 추가로 들어가는 농민들만의 부담으로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대파 생산 농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하차 거래 추가 비용 공동 부담을 비롯해 표준 하역비의 도매법인 부담, 대파 포장 방식 간소화, 재활용 포장재 개발 등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농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최서영입니다. 한우 브랜드 통합 문제를 두고 일어난 횡성군과 횡성축협 간의 갈등이 서안문 공방으로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군은 한우 브랜드를 횡성한우로 단일화하려는 반면 축협은 자체 브랜드인 횡성축협 한우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최다혜 기자입니다. 횡성군과 횡성축협이 한우 브랜드 통합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횡성군은 지난 7월 브랜드 명칭 단일화 작업을 본격화했습니다. 군은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은 횡성한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브랜드를 횡성한우로 단일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 반면 횡성축협은 2005년 처음 선보인 횡성축협 한우란 브랜드가 엄격한 품질 관리로 각종 인지도나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브랜드 가치도 600억 원에 달하는 등 이미 성공적인 브랜드로 정착했다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오히려 행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입장 차이는 지난달 브랜드 단일화 실무 추진단의 투표인단 구성에서 더욱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단일화 찬반 투표를 시행할 방침이었는데 군은 투표인단으로 다양한 국민 참여를 주장한 반면 축협은 이해 당사자인 조합원이 투표해야 한다고 대응한 겁니다. 결국 투표는 무산됐고 최근 군수와 조합장의 서한문 발송으로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상황. 횡성군은 지난 10일 군수 서한문을 축산 농가와 이장, 주요 기관 단체장 등 1,900여 명에게 보냈습니다. 서한문은 횡성한우 브랜드 단일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군은 한우 자급률이 하락하면서 횡성한우 산업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횡성축협은 지난 13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 명의의 서한문을 보내 맞받았습니다. 축협 측은 군이 브랜드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행정에서 유통까지 통제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양측의 주장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S 뉴스 최다혜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KB국민은행과 체결한 금고 운영 계약이 중단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제21부는 농협이 신청한 광산구 금고 계약 체결 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13일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산구는 지난 10월 말 1금고 운영기관을 30년 만에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변경했습니다. 금고란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의 현금 출납기관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농협은 국민은행 측이 심의위원 명단을 미리 입수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본안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13일 결정문을 통해 심의위원 명단이 담당 공무원에 의해 일부 금융기관에 유출됐을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을 상대로 입찰 관련 접촉까지 시도함으로써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돼 이를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산구는 가처분 결과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 확정 때까지 농협과 금고 운영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심의 또는 재선정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과일 8개 품목의 태국 수출을 위한 검역 요건 협상이 타결됐다면서 내년부터 관련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품목은 배, 사과, 복숭아, 포도 등이며 내년에 이 품목들을 태국에 수출하려면 새로 제정된 검역 요령에 따라야 합니다. 주요 검역 요건으로는 과수원의 등록 및 관리, 병해충 예찰 방제 실시 등이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상 타결로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우수 품질 농산물의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수입 소고기와 유구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2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한우 판매업소 총 893개소를 점검한 결과 적발된 불법 판매업소들은 외국산을 한우로 둔갑한 10곳과 유구를 한우로 둔갑한 4곳 등으로 분류됩니다. 시는 관련 원산지 표시 규정을 어긴 9개 업소를 고발 처리하고 12개 업소는 영업정지 7일의 행정조치를 의뢰했습니다. 제주도의 다른 지역 한우 송아지의 반입이 8년 만에 허용됩니다. 최근 제주도는 종축용 암송아지 및 비육용 거세 송아지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반입을 원하는 농가는 전염병 검사를 한 뒤 이상이 없는 송아지에 대해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반입 15일 전에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반입 대상 지역은 세계동물보건기구 브루셀라병 청정지역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시와 도로 제한합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치로 한우 생산성이 향상되고 농가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13일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농협유통센터에서 농기계 폐타이어 수거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에 방치된 농기계 폐타이어를 회수함으로써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농촌에서는 수거비 부담 때문에 폐타이어를 농경지와 야산에 방치하거나 난방용으로 태우는 일이 잦아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행사에는 허창욱 제주도의회 부의장과 유찬영 농협중앙회 상무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트랙터와 경운기, 관리기 등의 폐타이어 1,500여 개를 수거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